다음 주에 K뱅크가 상장합니다. 걱정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코스피가 6천이다 이게 안 오를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달래고 있는 와중인데,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류분들. 자, 2월달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오늘 증시, 어제 미국이 나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냅니다. 대단하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해 장전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제 반도체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결국 어제 엔비디아 하락 마감하며 미국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엔비디아 하락한 이유가 뭐야? 일단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명분은 뭐냐? 오픈 AI와의 1천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 5% 하락, 마이크론과 AMD 등은 3% 하락.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하락 출발했으나 방금 보니까 3전, 양전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미장에 따라서 국장은 휘청휘청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대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은 그냥 하나의 나무입니다. 미장이 어떻든 우리는 갈 길을 그냥 가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새만금 기대감이 등장. 자, 오늘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이겠죠.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고, 그리고 오늘 투자 협약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이 대통령이 참여해서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9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고 하니까 현대그룹주가 덩달아 가치 좋았다고 하고요. 현대레솔루션, 현대제철이 급등했고, 근거는 뭐냐? 태양광 깔고 그 다음에 공장 짓는데 철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을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6조 원이고요. 로봇 공장이 0.4조 원이고요. 태양광 발전이 1.3조 원으로 근거 없는 기대감은 절대 아니겠죠. 현대그룹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 오늘 10% 상승했고요. 그리고 HD 현대레솔루션 27% 급등, 현대제철 25% 급등하는 모습. 다음입니다. UAE와 방산협력. 오늘 방산주들을 따끈하게 만드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UAE와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하나로 하면 53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설계, 인력 교육, 유지 보수 등의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기다가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긴장감도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에 봤던 폴리마켓 있죠? 거기서는 3월 안에 미국이 이란을 때릴 확률을 55%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12,000 시나리오 한번 보실래요? 야, 대단합니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있나 봤더니 6월에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MSCI 선진국 지수이며, 여기에 편입되면 장기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대감이 나오나 선진국 지수는 PBR이 3.95 수준이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우리 지수가 2배 더 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코스피가 12,000 가야 선진국 지수 PBR이랑 똑같아진다라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우리나라가 저평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3,000에서 6,000 왔는데 여전히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저평가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벌었나? 증시가 너무 좋죠. 국민연금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은 1,600조를 넘겼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1,470조였으니까 130조나 늘어나게 되었고, 평소 같았으면은 이 정도 벌려면 엄청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단 2달 만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들이 국민연금 계좌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급락만 하지 않고 오른쪽만 기어가도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1990년대부터는 국민연금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K뱅크가 상장합니다. 걱정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코스피가 6천이다 이게 안 오를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달래고 있는 와중인데, 자, K뱅크 경쟁률은 많이 아쉬웠으나 증시 환경이 너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버행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K뱅크 장외가는 12,300원이죠. 한 주당 딱 5,000원의 수익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12개 받았거든요. 딱 6만원 풀고 나갈 테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가능.
어제 북한이 미국에게만 뻐꾸기를 보냈었죠. 그런데 오늘은 미국이 북한에게 답장 뻐꾸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소리에 어제 하락했던 대북주가 오늘 소폭 관심을 받았고요. 대북주 투자법 기억나시죠? 기대감 없을 때 사서 뉴스 나올 때 파는 그러한 전략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동전주 나 떨고 있니? 주가 1000원 미만 주식을 상폐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 동전주 많이 바쁘다고 해요. 다들 주식 병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500원짜리였다면은 그거를 5개 모아서 2,500원짜리 주식 한 개로 바꾼다는 거죠. 최근 2, 3주간 주식 병합을 결정한 회사가 무려 18개나 된다고 하고요. 당연히 대부분 동전주였고 지폐주로 받기 위해서 보통 1대5 병합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기업의 실질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동전주 탈피했다고 사는 건 아닐 것 같고 기업의 내재 가치도 관심 있게 당연히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YG엔터 목표가 하향. 엔터의 기대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한한령 이야기도 쏙 들어갔고 BTS 기대감도 사실 이제 뭐 일정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식을 사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NH투자증권의 YG엔터에 대해서 블랙핑크 추가 공연 불확실성이 있다며 목표가를 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참고로 오늘 블랙핑크 신곡이 발매됩니다. 저도 방금 전에 딱 듣고 녹음을 시작했는데 노래는 신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평가가 나올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원 무역 서프라이즈 소식. 최근 시장에서 관심 없는 의류 쪽을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왼쪽에 영원 무역 차트 보니까 몇 개월 만에 한 2배 정도 오른 기업입니다. 실적이 많이 좋나 보네요. 영원 무역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고 대신증권의 목표가를 14만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며 예상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그 근거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정부, 구글에게 정밀지도 반출 허가. 결국 허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가하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조건부로 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가 바뀌나? 일단 구글맵을 쓸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와서 길 찾기가 좀 편해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자율주행 서비스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모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올해 내로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주식보다 낫다.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램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최근 3개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전년 동기보다 거래량이 760%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고 시세가 신품 출시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PC방 사장님들이 매우 신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램테크 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기리분들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 제가 8기가 램 2개짜리 딱 2개가 있거든요. 한 3년 정도 썼고 중고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당근에다가 팔려고 하는데 얼마에 올려야 되는지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쿠팡의 실적이 공개되었는데 역대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49조 원대 매출과 3천억 원대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시장에서는 매출 50조를 돌파할지 주목했는데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잠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남기고 돌파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쿠팡 다시 내리막길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고 이미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산의 그춤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